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오늘은 조, 조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 조, 조자는요, 이 거북이의 등딱지를 보고 만든 글자예요. 거북이 등. 옛날에는 거북이 등을 불로 그을려서 금이 간 모양을 보고 점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점을 쳐서 어떠한 조짐을 안다, 조짐을 볼 수 있다 해서 얘가 조짐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조짐. 그 다음에 또 이 거북이의 등은 그 금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조라고 하는 어떠한 숫자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 조 또는 경이라는 거 있죠. 저는 이 숫자가 100만 원, 1000만 원, 억 단위까지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 인식이 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조가 되고 또 경이 되고 이러면 그 크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만큼의 큰 숫자인지 사실은 개념이 잘 안 서요. 그런 숫자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서 조와 경 하게 되면 또 조억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숫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해서 조짐과 조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자는요, 이렇게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볼 한자는 달릴 주자가 되겠습니다. 이 달릴 주자는요, 흑토자와 요 아래 글자는 우리가 이렇게 그칠 지자예요. 그칠 지. 땅에 발을 딛고 달린다 해서 달릴 주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 그칠 지는 우리가 막 이렇게 달리다 보면 한쪽 발이 떠 있는 동안에 한쪽 발은 땅에 이렇게 그쳐 있잖아요. 그래서 땅 위를 발로 달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행이 있겠죠? 예, 자동차를 타고 주행한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경주와 질주도 있겠네요. 다 달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주행, 질주, 경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더할 증자가 되겠습니다. 이 더할 증자는요, 이 앞에 자는 흑토자고 이 앞에 자는 흑토자고요. 요 우측에 있는 이 자를 우리는 일직증이라고 그러죠. 일직증 또는 거듭증이라고 합니다. 거듭. 더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해서 흙을 거듭 더해서 쌓는다 라는 뜻으로 얘가 더할 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요, 요 자에 이 자하고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한자가 있죠. 예. 요 앞 가운데에 한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일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모일회자라고 하죠. 한일자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일직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모입니까? 어느 한 곳에 모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모이죠. 그래서 한 곳이니까 하나, 여기 한일이 있죠. 이것을 모일 회자로 기억을 하면 얘가 없는 것은 당연히 일직증 또는 거듭 증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우리가 쌀이나 어떠한 그 떡을 찢는 시루를 뜻하는 그런 그 모양을 보고 만든 한자지요. 위에 뚜껑과 아래에 그릇이 딱 맞물려서 가운데에 이렇게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탁 붙여요. 그래서 밑에서 불을 떼면 이 가운데 이 아래에 솥에 있는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떡을 찌거나 쌀을 찌거나 합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제 모일 회자가 되고요. 요거 한일자가 있고 없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더할 증자. 이 증자와 관련해서 점점 많아지는 것, 점점 더해진다라고 해서 증가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건물을 원래 있는 건물에서 더 추가로
더 이어서 더 붙여서 짓는 것을 우리는 증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더할 증자 쓸 때는요, 이렇게 흑토자를 먼저 쓰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가로왈자가 되겠어요. 다음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별진자가 되겠습니다. 이 별진자는요, 우리 여러분 조개 아시죠? 이 조개가 그 자기의 발을 쭉 옆으로 길게 뻗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고 만든 한자가 바로 별진자예요. 여러분 시장에 가면 그 어물전인가요? 그 생선 팔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가면 조개를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조개들이 자기의 그 발을 쭉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별진자는 때라고 하는 우리 그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신이라고 할 때 자기의 생일을 뜻하는 거죠. 생일. 이럴 때는 때를 가리켜서 생신하게 되면 이때는 때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요, 또 천간지지에서 다섯 번째 지지가 돼요. 다섯 번째 지지가 뭘 뜻하냐면 용을 상징하게 됩니다. 용자는 이렇게 쓰죠. 설립자의 육달오래. 우리 그 다음에 옆에는 헷갈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옛날에 이렇게 숫자 5를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니은 디귿자를 쓰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우리가 용을 뜻하는 용용자가 돼서 이쪽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여 이 별진자는 천간지지에서 우리가 그 여러분의 띠를 의미할 때 이 용을 나타내는 한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과 이때 시간을 의미하는 진과 신자로 쓰이고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알아봤었지요. 그래서 임진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해서 임진왜란과 임진록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지요. 이 진자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7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벌레충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뱀이 웅크리고 있는 모양을 본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뱀처럼 긴 벌레를 뜻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벌레충 하게 되면 모든 벌레를 다 아울러서 총칭을 해서 벌레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써도 벌레충자가 되죠. 이자에 간체자가 돼요. 이렇게 하나만 써도. 그래서 둘 다 벌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어린이들, 특히 어린이들이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이 이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충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 그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 그 회충 검사를 해서 회충약을 줬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뱀처럼 긴 벌레가 사실은 회충이잖아요. 좀 징그럽나요? 그래서 충치와 회충을 알아봤습니다. 이자는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똑같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를 똑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18획이 되겠습니다. 벌레충자.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이 추운 겨울에도 이 한자 끝장 김쌤과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한테 선물 하나씩 주고 퇴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여러분하고 다음 시간에 즐겁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